안녕하세요. JSP 웹 프로그래밍 기본 신영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15강 JSP 페이지 내장 객체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아웃객체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쭉 내용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웃객체부터 살펴보죠. 자, 이 아웃객체는 바로 뭐냐면요. JSP 페이지에서 생성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 즉 브라우저에 출력할 때 사용하는 객체가 바로 이 JSP out 객체입니다. 원래 클래스명은요, JSP Writer라는 클래스고, 이 JSP Writer 클래스를 JSP가 자동으로, 서블릿이죠, 정확하게는 서블릿이 자동으로 out이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클래스명 레퍼런스는 new 클래스명 하듯이 JSP Writer out은 new JSP Writer라는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JSP Writer 객체를 뭘 통해서 out이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서 이 JSP Writer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게 어떻게 됐다고? 내장 객체, 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JSP Writer out은 new JSP Writer가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out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out을 이용을 해서 JSP 페이지 내에 출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백문이불여일타 직접 이클립스를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까지만 내장 객체까지 JSP 1에서 하고요. 내장 객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액션 태그에 대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 액션 태그는 JSP 2부터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소 복잡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게요. 자, JSP 파일 중에서 아웃 테스트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아웃 테스트. 자, 아웃 테스트 하기 전에 이 아웃 객체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뭐라고요? JSP 페이지 내에서 사용하는 내장 객체고요.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데이터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내장 객체입니다. 아웃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스크립트 릿으로 간단하게 자바 코드 하나를 만들게요. 스트링 타입의 네임은 자, 알림이 어플. 자, 이거 제가 만든 어플이거든요. 알림이 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하나 만들었다고 치시고 그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알림이라는 어플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거 출력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스크립트로 표현시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출력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 태그 하나 쓰고 자, 그 다음에 저거를 또 어떻게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 안에 뭘 통해서 그렇죠. out 객체 JSP Writer 객체를 레퍼런스한 변수명 out.write 또는 println도 가능합니다. 자,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JSP Writer에 나오죠. println이라고 나옵니다. println 안에 name 이렇게 하는 거죠. name 플러스 이 화면에 출력이라고 요렇게 써야지 이 println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내용이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거죠. 요게 아웃 객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화면에 돌려서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서버가 다시 재시작되면서 스크립트로도 알림이 어플이 화면에 출력, 그 다음에 알림이 어플이 화면에 출력 이렇게 둘 다 나옵니다. 무슨 차이냐? 하나는 뭐예요? 스크립트 릿 안에서 쓰는 거고 하나는 스크립트 바깥에서 쓸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때 예전에 가르쳐 드린 거 있죠. 포문 구구단 출력할 때는 아웃점 프린트LN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자바 코드잖아요. 완전히 JSP가. 그렇지. JSP는 말 그대로 JSP 그 브라우저 안에 HTML 안에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게 바로 JSP예요.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걷어내는 게 모델 2.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오는 네. 그래서 포문이 JSP가 아닌 태그, JSP 태그, 확장 태그라고 나오는데 태그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확장 태그 포문이라는 게 있고 if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 그게 이제 모델 2. 그래서 포문이 빠지고 자바 코드가 다 빠지는 게 모델 2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쓰게 되면은 뭐예요? 그냥 모델 1 방식.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하죠. 자바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제일 편해요. 네, 이게 편하지만 나중에는 모델 2 방식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중요한 거 하나. 이 스크립트 릿은 둘 다 화면의 출력인데 브라우저의 출력인데 이 안에 스크립트 릿 안에서는 못 써요. 네, 그래서 반드시 화면 바깥에서 브라우저 내에서 HTML 코드 내에서 출력할 때는 스크립트 릿을 쓰면 되는 거고 자바 코드인 스크립트 릿 안에서 쓸 때는 이 아웃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출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고요. 모델 2로 넘어가면 하나 더 배웁니다. 익스프레션 랭귀지라고 EL이라는 걸 하나 배울 건데 그럼 총 화면에 JSP를 기준으로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웃 객체와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릿과 그 다음에 EL까지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배웠습니다. 아웃을 써도 되고 익스프레션을 써도 됩니다. 자, 이게 아웃에 관련된 내장객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웃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이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리스트를 쓰느냐, 아니 익스프레션을 쓰느냐, 아니면 아웃점 라이트나 또는 아웃점 프린트 ln을 쓰느냐, 그 내용만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션 객체가 있습니다. 세션. 자, 이 세션 객체는 제가 눈에 얘기해 드리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쿠키와 세션이라는 파트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션을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세션을 활용하는 파트, 쿠키와 세션을 활용하는 파트는 별도로 또 수업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닫고요. 자, 다음에 세션 테스트라고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도대체 세션 맨날 말로 하는 세션은 뭐냐?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션 테스트.jsp라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션도 내장 객체이기 때문에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스크립트 릿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자, 기억하시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스트링 타입의 name은 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잘 드세요. 단순히 자, 신이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a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그래도 좀 제대로 써볼게요. h2 태그부터 쓰겠습니다. 자, 세션 연습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태그를 하나 좀 작성을 해서 href 자, 다른 JSP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하려고 해요. 자, 이때 지금 세션 테스트.jsp니까 세션 네임이라는 세션 name.jsp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 세션 네임 페이지로 이동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럼 이제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죠. 세션 name.jsp를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수업을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번 리퀘스트 때도 수업을 하고 그때도 다른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가끔 얘기를 했지만
리스폰스에도 얘기했지만 페이지당 데이터는 여기 이 페이지를 벗어나면 이 name이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읽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뭐였어요? 리퀘스트 그 다음에 뭐 페이지 스코프 이런 페이지 스코프라는 그 페이지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다른 페이지로 데이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장바구니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TV라는 카테고리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의류 쪽으로 넘어가면 TV에서 내가 봤던 내용을 저장이 안 돼요. 그냥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다시 의류 페이지가 처음부터 열려서 그 정보만 사용자한테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거 어디다 저장한 거예요? 신이라는 데이터를 name이라는 곳에다 저장을 했는데 우리가 페이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ession name.jsp로 바뀌어서 이 name이라는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화면에 뭐가 출력되느냐? 당연히 예전에 해봤어요. 2번이나 여러분들 저랑 했는데 기억 못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데이터 출력 안 될 겁니다. 자, session name.jsp에 자, h2 태그를 하나 써서 session name page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percentage는 이라고 쓰셔도 되죠. name이라는 애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과연 되느냐? 보다시피 name이라는 게 넘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고 자, 스트링 타입의 name은 request.getParameter 저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왔나 하갖고 이렇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받아볼게요. 잘 보세요. 이전 페이지에 name을 신이라고 받았으니까 name을 그러니까 name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헷갈릴지 모르니까 1이라고 쓸게요. 그럼 name을 받아서 name 1에다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요. 해보죠. 자, 분명히 여기 지금 저장돼 있어요. 지금 이게 실행이 됐다라는 뜻은 이게 신이라는 게 name에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session name 페이지 이동하면 분명히 session name 페이지입니다만 넘어오는 값이 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못 받아와요. 받아올 수 있는 방법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직접 물음표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직접 여기다가 저기 넣어주는 거예요. name은 그렇죠? 플러스 name 그러면은 요 변수명이 여기에 붙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느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서 새로 고침 막 눌러서 자 세션 네임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널은 아니에요. 지금 인식이 안 된 것 뿐이에요. 어잉? 왜 그러지?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스트링 타입의 name에다가 플러스는 name 해서 이게 안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끊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name 이런 식으로 플러스 name 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값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네, 이렇게 붙여야 되죠. 제가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네임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값을 여기다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이게 어디 태그니까 그렇죠. 여기 HTML 태그니까 익스프레션으로 붙여야 돼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서 새로 고침 눌러서 자, 네임 페이지로 가면 신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뒤에다 붙이던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세션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션. 그래서 여기서 뭐를 쓰느냐 하면은 세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유지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세션이에요. 그래서 즉 파라미터에다가 데이터를 넘기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암호화돼서 넘기려면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된다는 거죠. 세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예요. HTTP 세션이라는 객체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HTTP 세션이라는 클래스가 여기 있는 거고 얘를 레퍼런스하는 게 바로 세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세션 점 이때 제가 지금은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put하고 set하고 get이 있는데 set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set attribute. 요게 있어요. set attribute. 키와 밸류의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보다시피 컴마 왼쪽이 키 값이고 오른쪽이 밸류 값이에요. 즉 키를 기준으로 밸류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고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와도 돼요. 클래스가 와도 되고 벡터가 와도 되고 스트링 단 하나가 와도 되고 숫자가 와도 돼요. 인티저가 와도 되고 다 와도 되고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왼쪽은 스트링 타입으로 쓰려니까 name 1이라는 키 값을 주고 실제 값은 name을 저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게 되느냐? 세션이라는 곳에 name 1이 저장되어 있죠. 이 세션의 스코프 범위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브라우저 전체 내에서 계속 다 공유가 돼요. 예, 세션은. 그래서 받는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냐면은 세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session.get attribute를 이용해서 키값만 적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name 1, 즉 왼쪽에 썼던 여기 있죠. 이 이름, 요 이름 그대로 여기가 A였으면 여기도 A, 여기가 B였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를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잘 보세요. 얘가 넣을 때 어떻게 넣었어요? 여기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죠. 오브젝트 타입, 우리는 스트링을 집어넣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오브젝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 좀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는데 빼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스트링으로 빼려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위로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오브젝트 타입을 뭘로?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 해주시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벡터를 집어넣으면 벡터로 받아줘야 되는 거고 내가 인티저로 집어넣으면 인티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죠. 자, 다시 새로 고침 눌러서 자, 이거 눌러도 마찬가지로 신님 반갑습니다. 저 소스코드 고친 거 맞죠? 새로 고침 눌린 거 맞죠? 네. 이렇게 데이터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네임 값을 넘기던가 세션에다 집어넣던가. 그런데 이 파라미터로 넘기면 또 잘못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이거 여기서 또 다른 페이지로 또 이동하면 그땐 또 못 읽어드려요. 여기서 안 넘기는 이상. 그러니 세션을 집어넣으면 여러 페이지에서 그냥 session.get attribute 하면 되는데 만약에 페이지마다 바뀔 때 파라미터로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파라미터에 누구누구 이름을 계속 붙여줘야 돼요. 여기도 붙여주고 다음에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도 붙여주고. 그래서 파라미터에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션에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재미난 거는 마지막 하나, 세션 요것만 배우면 돼요. 세션은 거의 요거 두 가지예요. 세션 유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ession.set 여기 누르면 max interactive interval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1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냐면은 10초간 세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아이디 로그인을 쓰면 걔네들도 세션 쓰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해갖고 메일 보다가 뭐 직장 상사가 부르던 아니면 커피 한 잔 먹자고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참 지나면 로그인 다시 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로그인 유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세션 로그인 유지 시간을 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서 자, 세션 네임을 가면 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10초, 20초 뒤에 이거 새로 고침, 지금까지는 10초 아니니까 새로 고침 눌러도 계속 신님 반갑습니다 나오죠. 이거 한참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르면 신님이 아니라 널림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눌러볼 거예요. 약 한 10초 이상이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눌러서 보면 보세요. 10초 이상 지났잖아요. 좀 전에 분명히 10초 이상 지났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널림이에요. 세션이 끊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잘 해놔야 돼요. 아이디 이걸 지금은 이렇게 표시했지만 나중에 로그인 처리할 때는 아이디와 이 사람을 얼마만큼 내 서버에 유지시킬 건가. 왜냐하면은 계속 해놓으면 좋지 않아요? 한 시간 해놓으면 좋잖아요 라고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션을 유지시키려면은 그만큼 자원이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원의 소모가 너무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계속 유지시켰다가 쓰지도 않는데 로그인만 해놓고 딴짓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래서 세션을 끊어주는 역할. 요거를 잘 고객들의 니드를 잘 파악해서 10분 뒤에 끊으면 좋겠구나. 1시간 20분 뒤에 끊으면 좋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게임은 이 사람이 10시간 할지 20시간 할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는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무한정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패턴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브라우저를 빠져나가면 나중에 세션이 끊깁니다. 네, 자바의 특징이죠. 메모리를 항상 언제 청소할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메모리를 청소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더 이상 하도 쓰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메모리에서 삭제를 해주죠. 그런 것들이 자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세션까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아웃 객체, 세션 객체까지 알아봤고요. 다소 시간이 지나더라도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더 이상 여기서는 예제를 연습할 건 없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뭐냐면은 세션처럼 똑같이 세션은 브라우저당 이렇게 데이터가 유지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은 이 웹 브라우저의 정보 자체를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든 객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입니다. 물론 이걸 간혹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르면 안 되지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이나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서버의 정보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이 JSP 파일명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사용자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보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파일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갖고 그 파일을 망가뜨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개발자가 스스로 봐야 되는데 개발자는 대부분 내가 어디다 만든지 다 아니까 굳이 얘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로그 찍을 때나 개발할 때 로그 찍을 때 좀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없습니다. 페이지 컨텍스트는 다른 페이지들, 즉 아웃 객체, 세션 객체,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불러갖고 올 때. 그런데 이미 내장 객체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이 예전에는 내장 객체가 아니었다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서 http session.get session 하면은 세션 객체가 리턴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다 그냥 쓸 수 있는데 굳이 얘가 필요도 없어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기술 정보라든가 아니면 JSP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고 있는 게 컨피그니까 큰 의미였고 익셉션도 마찬가지로 자바랑 똑같아요. 자바의 익셉션이에요. 이거 자바 익셉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익셉션 객체도 있더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러 나면은 어디가 에러 났다라고 서버가 알아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셉션 객체까지 여러분들 좀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익셉션이 뭐라고요? 그렇죠. 익셉션은 자바의 익셉션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JSP도 마찬가지로 트라이 캐치를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이클립스 안에다가 얼마든지 여기다가 트라이 캐치 불러 익셉션이 날만한 소스 코드에다가 당연히 익셉션 처리가 캐치죠. 네. 가로 열고 익셉션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print stack trace 메소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무슨 소스 코드가 잘못되면은 이제 화면에 JSP 화면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아까 int 타입의 a는 10 나누기 0 요거 실행하게 되면 익셉션 처리돼 갖고 여기 이렇게 익셉션 무슨 arithmetic 익셉션 by 제로로 나눠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익셉션까지 얘기를 제가 다 끝냈고요.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그냥 넘어간 것들은 책이나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많이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것 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은 자, 내장 객체 이제 끝났으니까 페이지 액션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인크루드 액션 태그라든가 포워드 액션 태그 요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